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전문가는 안인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한 그 시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첫 시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이지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도 좀 출회되고, 코스닥도 외국인들 기관들 동반 순매도 출회되고, 어쨌든 어려운 시장, 까다로운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가들의 매매 타이밍, 그리고 또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계좌를 조금씩 우상향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럽 하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빼놓을 수 없겠죠. 미국 하면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라든가 피터 리치가 있듯이 유럽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성공 투자의 비법이라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 메이저들의 매수가 가담이 됐을 때 또 대한민국 시장 이제 선물 쪽, 현물 쪽도 포지션이 좀 커졌으니까 이렇게 좀 내가 매수 들어가서 돈 벌기 쉬운 장이 나타났을 때가 내 계좌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코스톨라니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부자의 방법, 성공 투자 방법은 첫 번째로는 현재 시장은 어느 국면에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연출되는 국면이냐, 아니면 조정장 하락 추세의 국면이냐. 결국에는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시장 전반적으로 경제지표 좋아지고 또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상승 국면에 있을 때가 계좌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강 운동이라 한다면 밀려 내려오는 하락 5파동 종목, 마지막 바닥 찍은 종목들의 마지막 국면에서의 매수와 그 다음에 상승 국면, 상승 1파동 전개되는 저점 찍고 올라가는 종목의 첫 번째 국면에서 자신의 돈으로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상승도 이렇게 5파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하락도 5파가 전개되고, 그다음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것은 요 상승 추세의 1파동 종목과 하락 추세에서의 마지막 파동 국면, 그러니까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 패턴으로의 매수, 그다음 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의 매수. 결국 시장은 메이저들이 매수했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메이저들 매수 가담됐을 때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메이저 매수주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게 되면 그때는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팔라지요. 결국 돈 많은 전문가들, 메이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고점에서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도 어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지만 그 전부터 흘러내리는 과정,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고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처럼 하락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돈 벌기 어려운, 혹은 메이저들이 집중하는 종목들만 매수해서 먹고 나와야 되는 빈익빈 부익부 장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현재 좀 그러한 시장이 좀 연출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네 가지 덕목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일단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타인 자본보다는 내 자금으로만 매매하는 게 손실 볼 확률이 적고 꾸준하게 계좌가 좋아진다는 점. 두 번째로는 생각하랍니다.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는지. 생각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부하내동주의라고, 부하내동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은 소신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부하내동파. 우리가 왜 매매할 적에 준비되지 않은 종목이 떠서 올라가서 쫓아가서 먹고 나오면 되지만 물려가지고 밀리는, 계좌 망가지는 경우 우린 내동매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동매매 좋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금 들고 인내, 내려오는 시장에서의 인내, 다 내려온 다음에 돌아설 때까지 매수 자제. 최근에 저도 이제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매매 많이 안 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흔들리는 시장에서 계좌가 많이 지켜지고 있듯이 장이 지금 먹을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까다롭냐 단타 치느냐 등등을 따져보는 것이 역시나 전문 투자자의 어떤 사명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행운이 좀 있어야 된다는 점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소신파와 부하내동파, 다른 전문가들도 아마 비슷한 내용을 좀 얘기했지만
이 부안내동파 전략으로는 계좌가 좋아지지 못한다는 내용이지요. 첫 번째로는 부안내동파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가, 메이저들이 어떤 종목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외부 사건들을 심사숙고하지 않는다. 최근에 미국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16일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도 있지요. 그러면서 최근에 달러 강세 연출되고 원화 약세 연출되니까 유가 하락 연출되고 메이저들 주식 팔고 선물 팔고 기관들도 외국인들 추종매 하니까는 지금 대형주 쪽의 움직임도 좋지 않지요. 스몰캡 종목들 일부 이슈되는 종목들만 반짝반짝거리지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종목도 올라올 때마다 챙기는 전략, 그런 전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외부 사건들을 심사숙고해서 지금 시장이 돈 벌기 쉬운 장인지 좀 어려운 장인지 소신파들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부안내동파들은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저 빨리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내가 과거에 2억, 3억이 원금이었는데 지금 5천 남고 7천만 원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해서 빨리 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식 비중이 100%가 돼가 되고, 과거에 큰 자금으로 매수했다 지금 적은 금액으로 하니까 다른 데서 돈 빌려와서 남의 돈으로 매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 이용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좀 쫓아가게 되고, 몰빵하게 되고, 미수 치게 되고, 신용 쓰게 되고, 스탁론 받아오고, 그러면서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대가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부안내동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퇴출되어 간다는 것이죠. 비단 대한민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과거 유럽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부안내동파들은 계좌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계좌가 훅 까지고 반등 나왔다 훅 까지고 하면서 계속 계좌가 망가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를 사고 팔거나 사고 혹은 팔고 싶어하는 게임가이다. 돈 잃는 개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아침부터 또 오후장 늦게라도 손실 봤으니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무리한 매매, 즉흥적인 매매, 시장 나쁜데도 불구하고 강홀딩, 나쁘면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오늘 좀 장이 좀 안 좋은데 이런저런 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역시 대가들의 얘기는 뭐 버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증권에 투자했는데 자신이 그 배를 잘못 탔다는 느낌이 들면, 이 배가 약간 좀 안 좋은데 바람도 많이 불고 약간 이상한 곳으로 잘못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탄 배가 잘못된 배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손절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매수했는데요. 잘 가다가 메이저들이 매도하거나 꺾이거나 밀려 내려오거나 큰 물량 출회되면 요거는 더 이상 못 가는구나 해서 잘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매수 가격 이상권대까지 올라와서 먹고 나오고 싶어서 평균 단가 낮추려고 추가 매수하게 되고 또 한 번 매수해서 추가 매수하게 돼서 물량은 잔뜩 늘어났는데 그 종목은 돌아서질 못해요. 오히려 더 한 번에 급락이 연출되면서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절매에 대한 중요성. 근데 그 손절매도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확신이 들어야만 손절매 하는 건데,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뭔지 파악해서 메이저 매수주로 집중 공략해서 계좌 우상에 만들어야 되겠죠. 주식 매매는 확신과 종목을 매수한 것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관, 감각, 또 시장을 어떤 그 주식을 보는 관점의 혼합이다. 감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시장 전반적인 부분도 체크해야 되면서 최근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요, 생각보다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도 손실, 중소형주 쪽도 손실, 선물 옵션 쪽도 손실, 개별주도 손실, 급등주로도 손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 계좌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가계대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집 살려고 전세 대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대출 받아서 생활도 하지만 주식도 하는. 근데 주식이 계속 계좌 내려가니까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금은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있고 또 꺾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히 시장은 명쾌하게
관망하고 관찰하고 또 지켜보면서 차분한 대응 전략을 취해가는 것, 이게 바로 소신파의 매매 전략이 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달걀 모형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고점일 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 지금 다음 주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높지요. 그러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꺾이는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정점과 금리 저점일 때 주식을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 투자 산다. 또 고점일 때는 주식 투자 매도한다. 또 예금을 중단하고 채권을 투자한다. 또 부동산 투자 채권 매도한다 등등이 있는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주식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두루두루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한쪽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시장의 돈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손실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좌가 엄청나게 우상향 전개됐던 것이죠. 부동산도 상승 오파가 있고 하락 오파가 있습니다. 예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횡보를 하겠지만 금리가 고점일 때, 고금리일 때는 이제 예금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리가 저점일 때는 주식을 하거나 이제 채권을 투자하거나 등등이 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달걀 모형 간단하게 좀 봤고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증시격언, 주식시장이 투명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식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그대로 순응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 지금 시장은 잘못됐어. 너무 심하다. 투명하다면 그건 시장이 아니랍니다. 불투명한 구간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 쪽에서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최근에 주식도 엄청나게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시장이 빠지거나 종목이 내려오면 수익입니다. 선물 쪽 매도 쳐놨으니까 엄청난 수익이에요. 메이저들, 기관들은 외국인들 쫓아가잖아요. 개인들은 오로지 상방입니다. 물론 주식 선물 매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물 옵션의 하방 포지션들 선물 매도 치든 풋에 매수를 하든 콜 매도하시는 하방 포지션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추종하는 것, 그게 바로 메이저 매수주의 추종 매매. 과거 제가 배워야 산다라든가 앞선 시간에 여러 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쨌든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에 메이저들이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는가, 이게 주식 투자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면 거기서 즉시 손을 떼라.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영업이 증가되는,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 다음에 성장성 부각되는 그러한 시장의 주도주군을 매수했다면 그것은 아주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는데 내가 매수한 다음에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떨어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면 그것은 정확한 시장을 정확히 대응하는 그런 투자 전략가가 아니라 투기적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계좌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 좀 드릴까요? 자,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그 종목을 매수했을지 다시 검토하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사고 싶은 종목은 당연히 홀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은 투자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매수했을 때 현재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와, 이건 정말 또 사고 싶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보유고요. 아, 이거는 별로야. 지금은 사고 싶지가 않아라고 한다면 그 즉시 매도를 해라는 것이지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계좌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저의 얘기죠. 성공투자의 마인드. 돈이 생겼다고 서두르지 마라. 손실이 날 때는 과감하게, 이익이 날 때는 느긋하게, 슬럼프를 극복하라. 멈춤, 초심, 판단 자제, 경쟁 금지.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인정, 겸손함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상승 구간에 몸을 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락 구간에 몸을 실으면 계좌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조급하지 말고 조금 길게 보는 투자. 내가 당장에 빨리빨리 일주일 안에 원금을 만들어야 돼. 보름 안에, 한 달 안에 20% 30% 수익을 내야 돼. 그 조급증 때문에 시장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자신의 투자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라.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감정은 부하내동파, 이성은 소신파. 그 다음에 매매일지를 기록하고 수익금은 인출하라. 복리의 개념이지만 수익금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계좌가 망가지지 않는 지름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메이저들은요, 이러한 종목들 매수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실적 뒷받침, 수익성. 오늘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주 LG화학, 삼성 SDI
또 삼화전자라든가 몇몇 하이브리드과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성장성이 있고 좀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익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장래 유망한 종목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 외국인 기관들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 메이저주 쪽에 집중. 네 번째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1등주 쪽으로의 집중. 3등, 4등, 5등주는 1등주 눈치를 보기 때문에 쉬운 상승이 나오질 못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서 가장 강한 종목, 거래대금 수반주, 양봉주, 메이저 매수주 쪽으로 집중해야만 계좌가 좋아진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어떤 그 시장을 보는 관점, 또 제가 보는 관점이 약간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까다롭고 지루하고 계좌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지만 현금 많으신 분들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시장이 좀 까다롭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계좌 우상향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기 전문가였습니다. 이 성공 투자 비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자,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함께 하셨고요. 마켓 이마 기장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이네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